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F-21이 지난해 10월 21일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성능 시험에 들어갔고 현재 무장 투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KF-21 전투기 미티어 미사일 분리 시험에 이어 지난 4월 4일 CJ-2호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시험탄의 무장 분리 시험에 연속해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과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CJ-5호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개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도네시아가 인수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25일 한국이 곧 KF-21 CJ-5호기를 인니에 보내려고 한다는 기사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을 획득하는 일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망이 밝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KF-21을 보내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가 최근 입수되었다. 2023년 4월 13일자 제인스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자로서의 분담금만 제대로 납부할 경우 KF-21 CJ-5호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분담금만 완납되면 곧 KF-21 5호기가 인도네시아로 온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도네시아, 한국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서 분담금을 완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에서 19년 사이에 하나로 2272억 원, 1억 7150만 달러를 KF-21 프로젝트에 납부했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액수는 6천억 원, 4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하이의 설명에 따르면 KF-21의 동체 길이는 16.7m, 날개 길이는 10.6m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KF-21은 경쟁작인 F-35A보다 살짝 더 날개가 길다. 그러나 KF-21의 크기는 미국의 4.5세대 전투기인 슈퍼호넷보다 작고 형상으로 보면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KF-21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10개의 하드포인트와 센서 포드를 장착했고 날개에 추가 연료 탱크 부착도 가능하다.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을 살펴보면 MBDA사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방어장비를 뚫고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은 지상의 고가치 목표물을 쓸어버릴 수 있다. KF-21의 무장 탑재량은 7.7톤인데 그럼에도 최대 중량이 25톤 정도이고 근접전에서는 F-16과 동일한 M61 20mm 게틀링건을 사용함으로 근접전 역량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엔진 부분을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 400K 엔진을 탑재했는데 슈퍼 호넷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최대 추력이 19톤에 이를 만큼 더 좋은 성능을 지녔다고 한다. KF-21은 마하 2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하이는 KF-21에 몇 가지 첨단 항공전자 장비들을 탑재했다. 첫째는 레이더 체계로 적외선 추적 장비와 함께 공중에서의 위협을 탐지하고 둘째는 추적 장비로 근거리에서 적기를 파악한다. 셋째는 전자광학 체계로 지상의 적을 파악하여 공대지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역량 또한 KF-21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6년까지 무기 통합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면서 40기를 생산한 후 2032년까지 총 120기를 생산하여 실전 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KF-21에 대한 파생형 정보도 있는데 단자형, 복자형, 함재기형까지 개발될 것이라고 한다. 라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담금 다 내면 줄게. 쟤네들도 돈을 내야지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구나. 미납금에 페널티 벌금과 체납기간 이자까지 다 받아내라. 못 내겠다고 하면 기술 공유할 필요 없다. 고속철도 건설 추가 비용, 수도 이전, 자카르타 침수 방지 비용, 라팔 구매 등 돈 쓸 데가 많아서 낼 돈이 있으려나? 전 국민이 4천원만 내면 8천억이 모인다. 얘네들 KF-21에 들어간 미국 기술 허가 문제 때문에 기술 이전 안 돼서 미납되는 거다부터가 글러먹었음. 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금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연체 중인 분담금 중 94억 원은 지난해 11월에 이번 달엔 400억 원을 납부하며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강구영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도디펜스 2022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시 시제기 한 대와 개발 자료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뜸들이는 인도네시아는 알다가도 모르는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KF-21 분담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지난해 2월 미국의 주선으로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81억 달러, 약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와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하는데 쉽게 말해 빚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중 1차로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라팔 전투기 6대는 계약 체결로부터 56개월 안에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해당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선발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F-15 도입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재무부도 F-15 전투기 36대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요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해 F-15IDN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비용은 139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과의 분담 비용 8천억 원을 못 내면서 이렇게 큰일들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도 개통이 8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루후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카르타와 반둥 고속열차는 올해 8월 18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루후 장관은 이번 고속철도 건설 사업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다며 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 개발은행과 추가 대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이 추가 대출 금리를 연 3.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기존 대출과 같은 연 2%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출 협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첫 번째 고속철인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이동시간이 약 4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시속 200km로 간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시속 350km를 고집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일본을 따돌리고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총 사업비는 60억 달러, 약 7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 4분의 3인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은 중국 개발은행이 40년 만기 연 2% 금리로 대출해주고 나머지 자금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출자해 만든 인도네시아 중국 합자회사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늘어난 사업비도 75%는 중국 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KCIC의 증자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늘어나고 대출금도 불어나면서 인도네시아가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처럼 중국의 1대1로 채무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상한 행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U20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경기장 시설까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지어놓고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을 거부하면서 개최권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반이스라엘의 정서가 강한데요.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도 맺지 않고 이스라엘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U20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을 통과하며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격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피파는 인도네시아에게 개최권을 박탈했고 인도네시아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인도네시아의 기괴한 행보. 이제는 좀 제대로 일처리를 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